2021년 사회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헨리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가 액체에 녹는 양이 그 기체의 압력에 비례한다는 법칙으로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에 적용됩니다. 사이다 변마개를 따면 병 안의 압력이 갑자기 낮아지고 압력에 비례하던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녹아있던 기체가 용액 밖으로 빠져나오며 거품이 나는 것입니다. 1번은 극성이 비슷한 것끼리 잘 녹는 성질, 2번은 어는 점 내림, 3번은 외부 압력이 낮아져 끓는 점이 내려가는 현상이라 헨리의 법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온 평형 상태의 용액에 평형에 참여하는 이온과 같은 종류의 이온을 외부에서 넣어주면 평형은 그 이온의 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하여 해리가 억제됩니다. 이 현상을 궁톤이온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세트산 용액에 아세트산 나트륨을 넣으면 아세트산 이온이 늘어나므로 평형은 이를 상쇄하려고 역방향으로 움직여 아세트산의 이온화가 줄어듭니다. 변화를 상쇄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는 르샤틀리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와 온도의 상관을 확인할 수 있는 식입니다. 해당 공식을 필히 암기하시어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입니다.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가 다른 화합물을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동소체는 같은 원소로 되어 있으나 성질과 모양이 다른 호탄소 물질이고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지만 방향족 화합물은 벤젠 고리를 가진 화합물이고요. 미 용어가 시험에 번갈아 출제되니 꼭 구별해서 암기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동소체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서 원자의 배열과 성질이 서로 다른 호탄소 물질을 말합니다. 정린과 황린, 산소와 오존, 다이아몬드와 흑연이 모두 대표적인 동소체이지요. 그런데 물과 과산화수소는 호탄소 물질이 아니라 수소와 산소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서로 다른 화합물이므로 동소체 관계가 아닙니다. 답은 3번입니다. 최외각 전자 배치가 NS2제곱 MP5제곱인 것은 17족 할로젠족 원소입니다. 같은 족 원소는 최외각 전자수가 같아 전자구조가 같습니다. 플루오린, 염소, 아이오딘은 모두 할로젠족이지만 체레늄은 원자번호 34의 16족 산소족 원소로 최외각 배치가 NS2제곱 MP4제곱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산의 세기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황산, 염산, 질산은 3대 강산으로 물에 녹으면 거의 완전히 이온화되어 강한 산성을 나타냅니다. 반면 아세트산은 식초의 성분인 대표적인 약산이라 같은 0.1몰 농도라도 일부만 이온화되어 수소이온을 조금밖에 내놓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장 약한 산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세트산이지요. 답은 3번입니다. 완충용액은 약산과 그짝염기 또는 약염기와 그짝산이 함께 들어있는 용액입니다. 아세트산은 약산이고 아세트산 나트륨은 그짝염기이니 이 둘의 혼합 용액이 완충용액이 됩니다. 소량의 산이나 염기를 넣어도 pH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지요. 나머지 보기는 강산이나 강염기가 들어있거나 염끼리의 혼합이라 완충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pH선은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제곱 몰퍼리터라는 뜻입니다. 1000배 희석하면 계산으로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퍼리터가 되어 pH 7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물 자체도 자동이온화로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퍼리터 정도의 수소이온을 내놓으므로 실제 pH는 7에 조금 못 미치는 6과 7 사이가 됩니다. 산성 용액은 아무리 묽혀도 pH 7을 넘지 못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패러데이의 전기분해 법칙을 이용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구리 이온이 전자 2개를 받아 섭출되므로 구리 1몰 63.54g을 얻으려면 전자 2몰이 필요합니다. 전하량은 전류와 시간의 곱이므로 시간은 답은 2번입니다. 패러데이 상수도 꼭 암기해 주셔요. 용해도 곱 항수 문제입니다. 수산화 카드뮴이 녹으면 카든카이미온 1개와 수산화 이온 2개가 나오므로 오룡해도를 S라 하면 카드뮴이온의 농도는 S,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2S가 됩니다. 수산화 이온 농도에 2를 곱한 뒤 다시 제곱하는 부분을 빠뜨리기 쉬우니 주의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용액의 기본적인 빙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빙점 내림 공식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델타 T가 빙점 내림으로 관련 공식에 의해 계산하면 0.465도가 됩니다. 용액의 어는 점은 순수한 물의 빙점 염도에서 0.465도만큼 더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0.465도가 되는 것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산화수는 화학결합이나 반응에서 산화와 환원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자유원소 상태의 원자는 산화수가 0이고
중성 화합물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 총합도 0입니다. 그리고 이온결합 화합물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는 그 이온이 띠는 전하의 크기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염화나트륨에서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 1, 염소 이온은 마이너스 1인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이온 전하의 크기와 관계없다고 서술한 보기가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발생기에 산소를 내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양쪽성 산화물은 산과도 반응하고 염기와도 반응하는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진 산화물입니다. 알루미늄, 아연, 주석, 납 같은 금속의 산화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기를 보면 산화마그네슘과 산화나트륨은 금속 산화물이지만 산에만 반응하는 염기성 산화물이고 이산화질소는 비금속 산화물이라 염기에만 반응하는 산성 산화물입니다. 산과 염기 양쪽에 모두 반응하는 것은 산일판입니다. 양쪽성 원소는 알루미늄, 아연, 주석, 납으로 묶어서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해 생긴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는 결합입니다. 염화나트륨은 금속인 나트륨이 전자를 내주고 비금속인 염소가 받아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올로 결합합니다. 반면 얼음은 분자 결정,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청불협 결정입니다. 금속과 비금속은 이온 결합, 비금속끼리는 공유 결합으로 구분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반감기는 방사성 원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남은 양은 처음 양의 2분의 1을 경과시간 나누기 반감기 횟수만큼 거듭 제곱하여 구합니다. 반감기가 20일인데 40일이 지났으니 절반으로 줄어드는 일이 2번 일어난 셈입니다. 분일만 물었으므로 처음 양을 1로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펜테인은 탄소 5개를 곱게 있거나 가지를 치는 방식으로만 배열이 달라집니다. 그린처럼 노말펜테인, 아이소펜테인, 네오펜테인 3가지뿐이고 그 밖의 배열은 결국 같은 구조로 겹칩니다. 구조 이상 질체수는 3개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반양적 화합물은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말합니다. 톤루에는 벤젠에 메틸기가 붙은 것이고 카레졸은 벤젠 고리에 메틸기와 하이드록시기가, 아닐린은 벤젠 고리에 아미노기가 붙은 것이라 셋 다 반양족입니다. 반면 아세톤은 케톤의 일종으로 벤젠 고리가 없는 지방족 화합물입니다. 구조식에 벤젠 고리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간단히 풀리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유기화합물 몇 명은 탄소수, 결합 종류, 위치 번호 순서로 따져갑니다. 탄소가 비개인이 어가는 뷰트이고 이중결합이 있으니 전미사는 N이 됩니다. 이중결합이 1번 탄소에서 시작함으로 위치 번호는 1이고 치환기가 없으니 별도의 접두자는 필요 없습니다. 붙여 읽으면 1비텐이 되지요. 답은 2번입니다. 가연물의 연소 형태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에터는 인화성 액체라서 표면에서 증발한 증기가 타는 증발연소를 합니다. 표면연소는 수치나 코크스처럼 증기를 내지 않고 표면만 타는 고체의 연소 형태이지요. 답은 3번입니다. 화재 분류별 표시색상을 묻는 기본 문제입니다. A급 일반 화재는 백색, B급 유리화재는 황색, 황색, C급 전기화재는 청색, D급 금속 화재는 무색 또는 흑색으로 표시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질식소화는 산소 공급원을 차단해서 불을 끄는 방식입니다. 포소화기는 거품막으로 표면을 덮고 건조사는 마른 모래를 덮으며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공기보다 무거운 이산화탄소로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므로 셋 다 질식소화에 해당합니다. 반면 한온121의 주된 소화 효과는 산소 차반이 아니라 브로민이 연소의 연쇄 반응을 화학적으로 끊어주는 부촉 매혹과 즉 억제 소화입니다. 따라서 산소 공급원 차단에 의한 소화가 아닌 것은 4번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고체의 연소 형태를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화는 가열하면 노가 증발하면서 가연성 증기를 내고 이 증기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타는 증발연소를 합니다. 나프탈렌과 파라핀도 같은 증발연소이지요. 황의 연소를 표면연소라고 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표면연소는 목탄과 코크스, 자기연소는 TNT처럼 산소 공급원을 가진 물질이 대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폭변유독거리는 완만한 연소가 격렬한 폭경으로 전이될 때까지의 거리입니다. 관 속의 반해물, 작은 관경, 높은 압력, 큰 점화 에너지는 모두 DID를 짧게 만듭니다. 방해물이 없거나 관경이 크면 오히려 DID가 길어지므로 답은 2번입니다. 이황화탄소는 발화점이 약 90도로 매우 낮고 휘발성이 커서 발생한 증기가 공기와 섞이면 폭발 위험이 큽니다.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이 있으므로 액면 위에 물을 채워두면
가연성 증기의 발생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사류 위험물 중 물속에 저장하는 대표 물질이니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다 암기해 주셔요. 제오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로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어 외부 산소를 차단해도 스스로 연소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분말이나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제식소와 할로제너 합물을 이용한 억제소와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열, 충격, 마찰로 폭발하거나 급격히 연소할 수 있으므로 다량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고 반응 속도를 늦추는 냉각소화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화자멸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의 증발자멸은 약 539 칼로리 퍼 그램으로 매우 큽니다.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 연소면에서 그만큼 많은 열을 빼앗아 감으로 불꽃이 급격히 냉각됩니다. 비열도 1 칼로리 퍼 그램 부시로 열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지요. 구하기 쉽고 값이 싸다는 장점도 있지만 핵심은 큰 기화자멸의 무의한 냉각 효과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CF3BR은 한농 일서명의 소화약제의 화학식입니다. 한농 권원은 탄소,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의 개수를 차이로 붙인 것인데요. 탄소 1개, 플루오린 3개, 염소 0개, 브로민 1개라서 1300일이 됩니다. 한농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효과는 연소의 연쇄 반응을 끊어주는 억제 효과, 곧 부촉매 효과입니다. 앞에 23번 문제와 같은 원리를 묻고 있지요. 답은 1번입니다. 위험물과 소화약제의 궁합을 묻는 문제입니다. 마그네슘은 반응성이 강해서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빼앗아 오히려 더 격렬하게 타오릅니다. 불을 끄려다 도리어 키우는 셈이라 이산화탄소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마그네슘 같은 금속 화재에는 건조사, 금속 화재용 분말소 하약제, 펜창질석, 펜창진주암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는 상극이라고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은 물과 반응해 수소 같은 가연성 가스를 예므로 물이 들어간 소화약제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법령상 금수성 물질의 적응성이 인정되는 것은 탄산수소염류 분말소와 설비와 마른 모래, 펜창질석, 펜창진주합뿐입니다. 할로제너 합물이나 이산화탄소, 인산염류 분말은 모두 적응성이 없지요. 보기에서 금수성 물질에 쓸 수 있는 것은 탄산수소염류 분말 소화기이므로 답은 4번입니다. 금수성에는 마른 것만 쓴다고 기억해 주셔요.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용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고압으로 압축액화되어 들어있어서 그 자체의 압력만으로 약재가 방출됩니다. 별도의 펌프나 가압용 가스 같은 방출용 동력이 필요 없지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아 시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고 질식소화가 주효과라密閉된 공간일수록 소화효과가 좋습니다. 방출 시 온도가 급격히 낮아져 노즐에 드라이아이스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요. 제6류 위험물은 과용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같은 산화성 액체입니다. 자체는 불연성이지만 산소를 내어 연소를 돋는 물질이라 불활성가스 소화 설비와 할로젠 화합물 소화 설비, 탄산수소염류 분말 소화 설비로는 적응성이 없습니다. 반대로 물 계통인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포소화 설비와 인산염류 분말, 펜찬 질석 등은 적응성이 있고요. 보기 중 적응성이 없는 것은 할로젠 화합물 소화기 하나뿐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옥내소화전 설비의 소원 수량은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의 7.8큐빅미터를 곱해구합니다. 설치개수가 2개이니 그대로 1을 곱하면 되지요. 7.8이라는 숫자와 최대 5개라는 조건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포에드 방식의 포에드 설치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포에드는 방호대 성물의 표면적 9스퀘어미터당 1개 이상 설치하고 표면적 2스퀘어미터당 방사량이 6.5리터 퍼미니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양의 포수용액을 표준 방사량으로 방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9스퀘어미터당 1개, 방사량 6.5리터 퍼미니, 이 두 숫자를 한 세트로 암기해 주셔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쓰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동식 개방 밸브 기준입니다. 위험물 안전 관리에 관한 수부 기준에서는 수동식 개방 밸브를 개방 조작하는데 필요한 힘이 15kg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화재라는 긴급 상황에서 누구든 힘들이지 않고 곧바로 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숫자 15kg 하나만 기억하시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인화성 고체는 표면에서 연소하고 질산은 그 자체로는 불연성이지만 바연물과 접촉하면 발화 위험이 커지고 유독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두 경우 모두 거품으로 표면에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냉각시키는 포수화 설비가 공통으로 적응성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경보설비 설치 대상을 묻는 문항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는 화재가 났을 때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이동 탱크 저장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경보 설비, 비상방송 설비, 확성장치라 경보 설비에 해당하니 함께 정리해 두시고 지정 수량 10배 이상이라는 기준은 통째로 외워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바로 앞 문제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할 경보 설비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경보 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 설비 중 1종 이상입니다. 우선 통신 설비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화재를 알리는 설비가 아니라 소방대의 통신을 돕는 설비라서 경보 설비로 분류되지 않지요. 목록 자체를 통째로 외워두시면 이런 유형은 바로 V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묻는 문제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을 보면 제조소는 연면적 500스퀘어미터 이상이거나 지정 수량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옥내 저장소는 지정 수량 100배 이상인 경우, 그리고 옥내 주유치 급소가 경보 설비 대상입니다. 2, 3번은 모두 여기에 해당하지요. 반면 이동 탱크 저장소는 지정 수량 배수와 관계없이 경보 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염소산 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중 염소산염리에 속합니다. 제1류 위험물은 분자 안에 산소를 많이 품고 있어서 가열하면 열분해하며 다량의 산소를 내놓고 이 산소가 주변 가열물의 연소를 촉진합니다. 염화나트륨과 산소로 분해되므로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산소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물성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비중이 1보다 작아 불에 뜨고 인화점은 0도 이하로 낮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2번 C2H5OC2H5는 다이에틸에터로 비중 0.72, 인화점 마이너스 40도라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3번 이황화탄소는 인화점이 마이너스 30도로 낮지만 비중이 1.26으로 물보다 무거워 탈락이고 4번 클로로벤젠은 비중 1.21에 인화점 27도로 둘 다 어긋납니다. 2번 질산에틸도 물보다 무겁습니다. 특수인 화물의 대표 선수 다이에틸에터의 비중 0.72와 인화점 마이너스 40도는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금속이 연소한다는 것은 산소와 결합한다는 뜻이므로 금속의 연소 생성물은 대부분 그 금속의 산화물입니다. 알루미늄은 플러스 3가 산소는 2가이니 둘이 결합하면 산화알루미늄, 산화알루미늄이 됩니다. 연소는 산소와의 산화 반응이므로 물은 함께 생기지 않고 수산화알루미늄은 수산화알루미늄. 답은 1번입니다. 두 단계로 끊어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황린의 공기가 차단된 밀폐용기 속에서 260도로 가열하면 동소체인 정린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연소시키는 물질은 정린이고 정린이 산소와 반응하면 흰 연기 형태의 오산화인이 생성됩니다. 황린이든 정린이든 인계열은 타면 결국 오산화인입니다. 황린을 260도로 가열하면 정린, 인이 타면 오산화인,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기억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트라이는 섬을 뜻합니다. 여기 에틸이면 탄소 2개에 수소 5개이고 에테인과 다른 점은 독립적이지 못하고 다른 것에 붙은 작용기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탄소 2개가 총 3개씩이 6이겠지요. 답은 4번입니다.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또 하한이 낮을수록 위험한 물질입니다. 연소 범위를 비교해보면 이 휘발유는 약 1.2에서 7.6%, 이 톨루에는 약 1.27에서 7.0%, 산에틸알코올은 약 3.1에서 27.7%, 사다이에틸에터는 약 1.7에서 48%입니다. 특수인 화물의 대표 물질답게 위험성 비교 문제의 단골손님이니 꼭 기억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이황화탄소는 제사리 특수인 화물로 비중이 1.26이라 물보다 무겁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 액면 위에 물을 덮어 유독한 증기 발생과 발화를 막습니다. 물속 저장은 이황화탄소, 석유 속 저장은 칼륨과 나트륨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제사리 위험물 중 특수인 화물로 순, 동 마그네슘과 반응해 폭발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이들 금속이나 그 합금으로 만든 용기, 설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특수인 화물인 산화프로필렌도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나이트로셀룰로스는 제오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입니다. 건조해지면 충격과 마찰에 매우 민감해지므로 물이나 알코올로 적신 순면 상태로 저장하고 운반해야 안전합니다.
4번은 물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석유에 저장한다고 했는데 나이트로셀룰로스에게 물은 오히려 안정제이고 석유는 인화성 물질이라 폭발 위험을 키웁니다. 가열과 마찰을 피하고 냉황수에 저장하며 알코올 용액으로 승면에 운반한다는 1번, 2번, 3번은 모두 옳은 방법입니다. 물과 알코올은 되고 석유는 안 된다는 점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질산은 제용류 위험물인 산화성 객체입니다. 산화력이 매우 강하고 빛을 받으면 분해되어 이산화질소를 내놓기 때문에 갈색병에 담아 직사광선을 피하는 차광복관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투명한 유리병에 보관해야 한다는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무색 또는 다망색 액체라는 2번, 이독성이 강한 산화성 물질이라는 2번, 법령상 비중 1.49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규정한다는 3번은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질산은 갈색병 차광 저장 꼭 기억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주택 10m, 학교, 병원, 극장 등 다수인 수용시설 30m, 문화재 쪽은 50m 이상입니다. 3번은 문화재로부터 30m라고 했으므로 50m 기준에 어긋나 틀린 설명, 답은 3번입니다. 참고로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라는 용어는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으로 규정되었으니 수치 50m와 함께 기억해 주셔요. 위험물 소비에 관한 취급 기준입니다. 분사도장 작업은 밤화상 유효한 겹벽 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담금질, 열처리 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않도록 실시해야 합니다.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서술한 4번이 틀린 설명으로 답입니다.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규정된 운반용기의 기준대로 수납하여 적재해야 하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는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가 덩어리 상태의 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입니다. 덩어리 황은 분말과 달리 비산하거나 쉽게 연소할 위험이 적어 용기에 수납하지 않고도 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지요. 금속분, 삼산화크로뮴, 염소산 나트륨은 모두 운반 용기 수납 기준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운반 시 혼재 가능한 조합은 2류와 6류, 2류와 4류, 2류와 5류, 3류와 4류, 4류와 5류입니다. 423, 524, 6일로 외워주셔요. 지정 수량 10배이므로 2일 나누기 10 이하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4류 위험물 옥내 저장 탱크에 설치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의 기준입니다. 통기관은 탱크 안팎의 압력차를 없애 탱크가 찌그러지거나 터지는 것을 막아주는 숨구멍입니다. 지름은 30mm 이상으로 하고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어 방지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통기관 끝에 팬을 설치하라는 규정은 법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숨만 쉬면 되는 관에 굳이 팬을 달 이유가 없지요. 가장 거리가 먼 보기를 고르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탱크 전용실은 지하에 가장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밑대 지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50cm 이상이라고 서술한 2번이 틀렸으므로 답은 2번입니다. 용량이 큰 5개 저장 탱크가 하나의 방위자 안에 둘 이상 있으면 탱크 사이에 간막이 2개 설치합니다. 간막이 2개 용량은 그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방유제 용량 기준인 110% 이상과 혼동하기 쉬우니 따로 구분해 두셔요. 답은 3번입니다. 제오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의 지정 수량을 묻는 문제입니다. 질산에스터류는 10kg으로 가장 적고 나이트로스 화합물과 다이아조 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는 모두 200kg으로 서로 같습니다. 지정 수량이 적을수록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뜻이니 질산에스터류가 유독 예민한 품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질산에스터류입니다. 제오류는 이후 위험 등급에 따라 10kg 또는 100kg으로 규정되었으니 최신 기준도 확인해 두셔요. 답은 1번입니다. 건축물의 소요 단위 문제입니다. 제조소나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이면 연면적 100스퀘어미터를 1수요 단위로 하고 내화구조가 아니면 그 절반인 50스퀘어미터를 1수요 단위로 합니다. 이 문제는 내화구조의 연면적 1000스퀘어미터이니 100스퀘어미터당 1단위로 나누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금수성 물질이 물과 반응해내는 가스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금속류는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지만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하면 수소가 아니라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아세틸렌도 가연성이라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수소를 발생하지 않는 물질을 고르라 했으므로 답은 3번입니다.